시청자가 궁금한 시간으로 문 열어보겠고요. 이건희 사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개인 투자자들이 다행히 좀 많이 사줘서 또 네. 그리고 그린 뉴딜 관련주들 또 한국 뉴딜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서 다행인데요. 네. 그로 인해 저희가 한번 긴급 점검으로 한국판 뉴딜주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시죠. 하나솔루션. 태양광에 이어서 수소까지 더해지면서 지금 주가 상승세 하나그룹주 자체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 종목은 100점 만점에 몇 점 줄 수 있을까요? 일단 뭐 80점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일단 그린 산업의 중심 기업으로 우뚝 섰다. 그린 산업의 중심 기업이다. 하나솔루션에 대해서 좋게 평가해 주셨고요. 80점 주셨어요. 그렇다면은 가격 전략 들어보기 앞서서 투자자분들의 생각도 먼저 살펴볼게요. 토론방에 들어가시면은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5회 떡상 갈 이유에 대해서 그린뉴딜의 대표주다. 또 카카오 넣었던 투자자분들이 돈을 풀어서 다시 유동성이 증가할 것이고 또 지금 거래원을 확인하면 알겠지만 한국증권에서 또 개미들 투자자들이 실시간으로 매수 중이다. 오후 갈수록 점점 장이 풀리고 있다. 이렇게 다양하게 하나솔루션의 떡상 이유를 적어주셨는데 우리 차장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그린뉴딜 핵심 그룹의 하나가 꼽히는 가장 큰 이유 무엇으로 보시나요? 뭐 하나그룹이 특히 이제 하나솔루션 쪽에서 계속 강조했던 뭐 이제 하나에서 개최하는 뭐 골프대 이런 데 가봐도 네. 항상 그 태양광을 계속 강조했었고 아, 그래요? 한동안 후원했던 그 여의도 불꽃축제 보시면 그때도 이제 가보면 사실상 뭐 태양광 홍보 전시관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만큼 이제 태양광 사업에 한 뭐 10년 이상 뭐 이렇게 투자를 열심히 했던 기업이고 하나솔루션 지금 보면 지금 태양광 하나, 뭐 태양광 패널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그리고 자회사로 이제 하나 큐셀의 이제 성장 이런 것들을 이제 주목을 했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수소까지 이제 좀 확대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에너지 쪽에서 밸류체인을 좀 구축해 나가고 있는 기업이다. 이미 좀 구축이 어느 정도 다 되어 있죠. 얼마 전에 이제 또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포르투갈 관련된 수주 내용을 보면 결국엔 단순 태양광 단지를 조성하는 게 아니라 그 발전 단지를 조성해서 사업까지 영위해서 결국엔 이제 태양광 솔루션 뭐 이런 태양광 발전소 솔루션 기업으로 이제 거듭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하나솔루션이 좀 주목을 받는 부분도 있고요. 이제 수급적으로는 봤을 때는 지금 결국엔 이제 뭐 정부의 정책 관련돼서 오히려 지금 굉장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단순히 우리나라 정책뿐만 아니라 뭐 유럽이라든지 이제 앞으로 향후 이제 미국까지도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약간 친환경, 뭐 신재생 에너지에 관련된 것들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때마침 이게 성장세를 또 부과하고 있고 실적도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또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뭐 조금 많이 오르긴 했는데 네. 뭐 사실 이틀 정도 어제 오늘 많이 거래량이 붙었죠. 10월에 또 수급적으로는 10월에 이 그린 뉴딜 관련된 지수가 또 하나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또 이제 편입되는 종목들 안에 뭐 하나솔루션이 당연히 들어갈 걸로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더해진다라고 하면 향후에도 뭐 조금 더 뭐 조정은 받을 수 있겠지만 꾸준히 성장 올라가는 모습은 좀 나오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제조업에서 토탈 에너지 사업으로 완전히 바뀌고 있는 하나그룹주거든요. 그럼 그 안에서 하나솔루션이 대장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가격 전략 들어볼게요. 일단 뭐 지금 실적을 좀 먼저 좀 알아보셔야 되는데 네. 3분기에 매출액도 한 2,170억 정도. 매출액은 뭐 분기상으로는 최고는 아닌데 영업이익은 한 196억으로 한 200억 근처까지 나올 것 같은데 그럼 결국에는 영업이익 단으로는 분기상 사실 거의 뭐 최대 매출이라고 이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 최대치가 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은 뭐 당장 그러면 이걸 사야 되냐? 뭐 지금 개인 투자들 자꾸 뭐 상한가만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요즘에 상한가를 좀 많이 가긴 하지만 사실은 30%를 하루에 올라간다는 건 사실 어려운 일이죠. 그렇죠. 특히 이제 하나솔루션 같이 큰 기업들은 그게 좀 힘들고 추세적으로 상승한다고 보시고 이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단기적으로 이틀 동안 거래량이 터지면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추세는 무너지지 않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오늘같이 안 좋은 장에도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긍정적이다. 그러면 이제 조정이 어디까지 나올 수 있느냐 봤을 때는 가격적으로 한 45,000원 정도까지는 밀릴 수 있다고 보시고 45,000원 부분부터는 약간 분할 매수식으로 접근을 하셔서 좀 뭐 없으신 분들은 매수를 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사셨다라고 아니면 갖고 계신 분들 아니면 사시게 된 분들은 1차 목표가는 월봉상으로 보면 이제 최고가 이제 2011년도가 57,000원까지 갔었습니다. 그때 한참 태양광 OCI가 이제 막 날아갈 때였던 시절이었는데 네. 그럼 그때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거를 이제 사실은 저는 벽일 걸로 보고 있는데 한 55,000원 부근 정도까지는 목표가로 잡으시고 지금 접근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45,000원, 1차 목표가 55,000원. 요즘 시장에서 제약바이오 그리고 유동성이 워낙 풍부해서 상한가 가는 종목이 많다 보니까 상한가 안 가면 뭔가 이게 급등한 거 맞아 좀 찝찝하거든요. 그래도 이 정도면 정말 많이 오른 겁니다. 하나솔루션 기대가 더 되고요. 두 번째 종목도 만나보시죠. 너무 아쉬워요. 저희 이 종목 시청자 궁금해 시간에 했거든요. 네,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 종목 좋게 말하려고 방송하는 거예요라고 말할 정도로 강조를 했는데 저 안 샀어요. 효성중공업이에요. 급락상에도 나홀로 급등하고 있는 이 종목 지금은 정말 사도 괜찮을까요? 어때요? 뭐 지금은 조금 매수 타이밍은 좀 힘들긴 한데 네. 예, 급락장에서도 나홀로 급등을 하고 있는 맞아요. 예, 그런 종목인데 일단은 수소 충전 산업의 핵심 기업으로 보고 있고요. 예, 점수는? 70점. 점수는 70점 주셨습니다. 아마 깎인 이유가 이제 가격이 예, 많이 가격이 올라서 좀 많이 비싸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은데요. 투자자분들의 생각은 어떨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7일에 뉴딜 펀드 발표가 있습니다. 저는 계속 버팁니다. 라는 이야기 있고, 그리고 불타게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다. 지금 조정 중인 것 같은데, 기존 주주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하네요. 조정은 아니고 지금 급등 중이긴 한데, 여기서 더 불을 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효성중공업이 국내 점유 1위 수소차 충전소 업체던데, 수소차가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충전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지금도 충전소는 굉장히 많이 있는데 네. 경기도권은 주로 이제 뭐 휴게소 쪽에 고속도로 휴게소 쪽에 있고요. 네. 제가 안 그래도 찾아봤는데 뭐 하남시 같은 경우도 서울 만남의 광장 휴게소에 있고 그다음에 도심권에는 좀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이 도심권에 이제 일부 있는데 뭐 국회의사당에도 있고 하지만 이제 지금 보면 이제 얼마 전에 기사가 하나 나왔었죠. 이게 모멘텀이 됐었던 것 같은데 효성중공업이 이제 4만 원에서 이제 급격하게 올라가는 이유가 됐던 이유 뭐 뉴스라고 볼 수 있는데 충전소 보조금 한도를 철폐했다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네. 그럼 충전소를 앞으로 이제 굉장히 많이 지을 건데 1년에 한 80기 정도까지 짓는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그렇게 지을 때 그러면 이것들의 그 충전기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지어진 것들은. 근데 하나다 보니까 좀 과부하가 걸리고 있고 생각보다 수소차가 잘 팔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이 충전기를 조금 더 늘려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제 뭐 2개, 3개씩 늘려서 뭐 좀 또 이제 기존의 충전소도 좀 어떻게 보면 리모델링을 좀 하는 거죠. 네,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효성중공업이 압도적인 아직까지는 1위입니다. 물론 이제 충전소를 설치하는 기업이 우리나라에 한 비상장까지 해서 한 11개 정도 현대로템까지 이제 하면 11개까지 되기 때문에 사실은 뭐 효성중공업이 충전소를 다 가져간다라고 보시기는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 외에 이제 효성중공업이 하고 있는 건 단순히 충전소를 만드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이제 건설업을 하고 있는 뭐 본업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하면서 결국에 이제 수소 충전 사업, 수소 충전을 위한 수소를 만드는 수소까지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지금 거듭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지금 수소 충전, 수소를 공급하는 업자로서의 그런 수소 산업 전반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좀 뭐 뛰어난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무려 6거래 연속 상승이고요. 어제도 거의 뭐 26%, 오늘도 13% 급등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가격이 좀 낮아진 이유, 그러니까 점수가 낮아진 이유가 가격 때문이었잖아요. 지금 사기엔 늦었을지 그래도 사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투자 전략 세워주세요. 지금 뭐 사실은 이걸 사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울 정도로 많이 올라서 많이 올랐어요. 네. 뭐 저는 지금 이거는 좀 빠질 때 사셔야 된다라고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결국에는 지금 오늘 많이 올랐다가 조정을 받을 거고 단기적으로는 뭐 한 6만 5천 원 정도까지는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좀 올라갈 때 이제 갖고 계신 분들은 언제 팔아야 되냐? 지금 뭐 언제 팔아야 된다라는 거를 사실은 좀 측정하기가 어렵죠. 예, 지금 보시면 뭐 항상 신고가를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추세를 따라서 그냥 꺾일 때까지는 들고 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효성중공업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릴 때 가격이 아마 4만 원 밑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그때 이제 횡보를 하다가 급격하게 올라오는 모습이어서 뭐 지금 한번 또 쉬어서 이제 그 전에 이제 이런 모습
한번 쉬는 모습이 기간 조정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지금 이때 보시면 이때도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네요. 예,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굉장히 얕아 보이지만 예, 지금 이제 이런 모습이 다시 나오고 있고 이게 좀 예전에는 좀 길게 걸렸는데 좀 짧게 올라온 거죠. 예, 그러면 그만큼 조정도 좀 깊을 수 있고 가격 조정도 기간 조정도 좀 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너무 서두르지 않으셔도 된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조정 시 분할 매수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럼 수소 테마주들 지금 못 사신 분들 있는 분들에게 혹시 아직 안 간 종목, 더 갈 수 있는 종목으로 하나 이곤 사장님의 선택을 들어보고 싶거든요. 어떤 게 있을까요? 수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발전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뭐 수소차에 들어가는 부품들이 있고 네. 그다음에 지금 수소 충전소가 이렇게 있죠. 네. 네, 크게 나눠 보면.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발전 부분은 뭐 두산 퓨어셀이나 SPSL 이런 것도 많이 올랐죠. 많이 올라서 지금 기간 조정을 받고 있는 중이고. 네. 그러면 이제 좀 올라가기 시작하는 종목을 좀 찾아봤을 때 세종공업이라는 종목을 제가 계속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예, 지금 이제 보시면 최근 들어 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뭐 6,000원까지 빠졌던 종목이 6,000원에서 이제 상승을 시작했다라고 보는데 지금 9,000원까지 한 30% 정도 상승을 하긴 했지만 다른 종목에 비해서 많이 안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수소차 핵심 부품을 만드는 이제 자회사를 2개 갖고 있습니다. 이제 따로 설립을 한 거죠. 뭐 세종 EV랑 아센텍이라는 회사를 갖고 있는데 그 회사에서 그 수소차의 핵심 엔진인 수소 스택에 들어가는 금속 분리판을 만들고 있고요. 그게 이제 스택을 구성하는 그 단가에서 한 20% 정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만들어서 그럼 어디에 납품하느냐? 그럼 현대모비스에 납품을 할 거고요. 현대차 계열 쪽으로 이제 다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결국에 이제 이런 것들로 성장이 하반 4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좀 성장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뭐 실적이 계속 꾸준히 올라갈 걸로 우상향할 걸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본업인 이제 원래 본업은 이제 자동차 배기 시스템이라든지 배기가스 정화기, 뭐 머플러 한마디로 이제 자동차 뒤에 보면 배기관 전체 통을 이제 모듈을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그쪽도 결국에는 뭐 현대차가 좋아지면 같이 좋아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쪽도 매출이 회복세로 돌아서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지금 가격 전략을 한번 말씀드리면 일단 저는 지금 보니까 9,100원까지 다시 올라왔는데 오늘도 하락해서 출발했다가 좀 급하게 올라온 모습인데 9,000원, 예, 9,000원 부근 정도면 지금 가격도 괜찮을 것 같고요. 변동성은 아직까지 좀 클 것 같고 10,000원이 좀 넘어가야 변동성이 좀 줄어들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9,000원 부근에서 매수하셔서 목표가는 한 12,000원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일봉상 보시면 굉장히 많이 올라 보이지만 사실은 주봉으로 보면 제자리 온 거고 월봉으로 보면 이제 시작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종공업 목표 주가 12,000원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종목 볼게요. K 뉴딜지수에 편입된 더존비존입니다. 오늘 이 뉴딜지수에 편입된 종목들이 이 하락장에서도 불구하고 불기둥을 지금 차트상 만들고 있는데 더존비존은 몇 점 받을 수 있을까요? 더존비전 뭐 70점 정도 드리겠습니다. 70점. 한 줄 평은요? 디지털 뉴딜 정책의 수혜주. 수혜주. 예. 실제로 오늘 이 편입된 종목들이 많이 올랐는데 KRX, BBIG, K 뉴딜지수 12가지 종목에 어떤 종목이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짚어볼게요. LG화학, 삼성, SDI는 SK이노베이션까지 배터리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SK바이오파는 제약바이오, 그래서 B, 네이버, 카카오, 더존비존, NC소프트 여기는 이제 인터넷과 게임이 이렇게 IG로 넷마블, 펄어비스까지 있는데요. 더존비존 토론방에 들어가면은 역시 믿는 건 K 뉴딜 펀드입니다. 정부 시장에 역행하지 말자라면서 다들 화나고 계세요. 더존비존 어떤 회사인가요? 일단 뭐 K 뉴딜지수에 편입된 종목들 중에 오늘 올라오는 게 더존비전이랑 펄어비스가 주로 많이 올라왔는데 두 개가 시총이 좀 적은 편이죠. 다른 종목에 비해서. 예, 근데 똑같이 12분의 1을 사기 때문에 결국에는 좀 약간 좀 혜택을 더 보는 모양이 있고요. 일단 뭐 계속 꾸준히 우상향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상향한다는 게 뭐가 우상하냐, 주가가 우상향하는 게 아니라 기업이 계속 좋아지고 있는 회사고요. 네. 계속 커지고 있는 회사고 주가도 같이 덩달아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클라우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실시간으로 이제 기업의 회계, 뭐 재무 이런 서비스, 빅데이터 이런 것들을 서비스를 해주고 있고요. 물론 당연히 유료로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빅데이터 전문 기업이고 데이터 센터는 저기 춘천 쪽에 있습니다. 예, 제가 한번 가봤는데 굉장히 산골짜기에 있습니다. 공기가 깨끗해서 예, 오히려 그쪽이 좀 비용이 덜 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이제 K 뉴딜 지수 편입으로 이제 카카오, 네이버 이런 쪽에도 같이 편입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위에 대표주에도 편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상대적으로 시총이 작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좀 혜택을 더 볼 거다. 오히려 이제 시총이 큰 회사들보다는 시총이 좀 적은 더존비전이나 펄어비스가 좀 올라가는 이유가 그런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기관과 외국인 쌍끌이 매수하고 있는데 100점 아닌가요? 라고 글 올려주신 분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네. 70점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네. 100점이 될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더존비존 가격 전략도 들어보죠. 예, 일단 저 100점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제가 지금 그 차트를 올려놨는데 네. 보시면 차트 보면요. 예, 지금 2만 원부터 한 번도 안 쉬고 계속 올라가죠. 예. 오, 이제 그렇네요. 지금 월봉입니다 이게. 네. 예, 그러면 이게 월봉이에요? 예, 월봉입니다. 그럼 연봉으로 보시면 지금 6년째? 오. 예, 6년째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죠. 예, 그러면 가격적으로는 사실 굉장히 좀 물론 실적도 같이 올라오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오긴 하지만 조금 단기적으로는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가격 때문에 제 점수를 낮춘 거고요. 기업이 절대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쉴 때 들어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전고점 바로 직전 고점이 뭐 사실은 12만 3,500원인데 12만 3,500원 정도를 좀 밑으로 하회한다라고 하면 12만 원 정도 선, 11만 원까지도 조정은 나올 수 있는데 그렇게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하신다고 생각하시고 뭐 지금 오히려 그러면 이게 더 가면 어떡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은 네. 일부는 지금 가격이라도 좀 잡아놓으시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더존비존 사고 싶은데 너무 높아서 못 사신 분들을 위해서 제2의 더존비존을 말씀해 주세요. 조금 비슷하지만 지금 네. 이거는 이제 뉴딜 펀드 이런 쪽에 지수에 편입은 되어 있지 않은 종목인데 사실 웹캐시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비슷한 웹캐시 경리나라. 예, 경리나라를 운영하는 기업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은 뭐 더존비존보다 조금 작은 회사들, 뭐 이런 중소상인들까지 같이 이제 하고 있는 나라고요. 그 회사고요. 그래서 경리나라를 운영하기 때문에 지금 뭐 캐시플로우 굉장히 좋은 회사고 지금 최근 들어도 꾸준히 우상하고 있는데 일봉상이나 주봉상으로 보면 그동안 좀 횡보를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뭐 박스권을 돌파했다가 다시 제자리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뭐 6만 3천 원을 지금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6만 3천 원을 잘 지지해준다라고 하면 오히려 좀 매수를 해놓으셨다가 뭐 신고가를 낼 수 있는 충분한 종목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최근 그냥 단순 그 기업들이나 중소기업들만 하는 게 아니라 네. 금융권 관련돼서 핀테크 플랫폼도 같이 구축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은 좀 더 커질 걸로 B2B 사업이 커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한국판 뉴딜 이번에 또 K 뉴딜주로 꼽히고 있는 게임주 펄어비스 살펴볼게요. 저희가 NC소프트는 많이 이야기했고 펄어비스는 말을 안 한 게 주가 반응이 NC소프트만큼 안 나왔거든요. 근데 오늘 나에게도 이런 일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몇 점 받을 수 있을까요? 70점 드리겠고요. 네. 일단은 뭐 뉴딜 지수 편입 때문에 올라갔다. 그 지수 편입 효과로 예. 올라갔다. 예. 그럼 이게 다일 수도 있고 더 있을 수도 있으니까 토론방에 들어가 볼게요. 그동안의 흐름 때문에 좀 안심이 안 된다. 오른데도 불안한 너란 종목이라고도 적어주셨는데 지금 그동안 BBIG에서조차도 소외받던 펄어비스 이유가 무엇인지 돌파구에 대해서도 좀 전해주세요. 일단 뭐 지금 신작 출시가 좀 지연되면서 조금 소외된 부분이 있는데 네. 펀드 편입 결정으로 다시 조금 주목을 받았고요. 이게 좀 주식이라는 게 연예인이랑 비슷해서 주목을 받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시장에서 관심을 갖게 해준 모멘텀이 이 지수 편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지수 편입을 왜 했냐라고 봤을 때는 그 회사가 그만큼 가능성이 있고 지금까지 잘 해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 포트폴리오 다각화로 좀 위기를 좀 타개 중이고요. 네. 이제 검은 사막으로 출시해서 이제 상장을 했고 뭐 사실 상장 시에도 되게 안 좋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되게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검사 모바일 나오면서 또 한번 레벨업을 했고요. 네. 지금 이제 그게 좀 정체기가 있었는데 그 외에 이제 그래서 콘솔 게임이라든지 PC 게임 관련된 이런 것들을 다시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붉은 사막이라고 내년에 신작이 나오게 되어 있고요. 네. 그 외에도 한 2종 정도가 더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신작 모멘텀까지 좀 보태진다라고 하면 좀 더 강하게 올라오지 않겠나. 그리고 지금 사실은 차트상으로 보시면 거의 올라온 게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 뭐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요? 목표 주가는 지금 뭐 20만 원 근처에서 사실 수 있다라고 하면 20만 원 미만에서 사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목표가는 한 26만 원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펄어비스는 목표 주가 26만 원 제시했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지금까지 이건희 차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